가슴 성형 수술한 많은 분들이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접하고 걱정과 궁금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답은 간단합니다. 주입 병원에서 배꼽 가슴 성형 수술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보형물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 보형물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자주 검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증상이란 무엇이냐? 몽우리가 만져지든지 갑자기 가슴 모양이 변형이 온다든지 또는 안에 물이 차는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검사를 하십시오. 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술적 치료 방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 주위에 형성된 피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형물만 제거한다거나 피막 일부를 남겨놓는 수술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술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위에 형성된 피막에서 이 희귀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피막 제거하는 수술이 간단하냐? 천만에요. 여러분들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수술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댓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더딥니다. 또 피막 제거 수술이 완전하게 잘 제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막을 완전하게 제거하려면 앞쪽은 물론이고 갈비뼈 가슴 쪽에 있는 부위까지도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완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늑막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폐 쪽이 있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큰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완벽하게 잘 아주 꼼꼼하게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웬만한 개인 병원에서는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시야가 좁고 또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피막 제거 수술은 반드시 가슴 밑절개를 통해서 그 밑절개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 내지 15cm 이상 아주 길게 해야 돼요. 수술한 뒤에 남는 용타는 어쩔 수가 없죠.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째고 완전히 육안으로 피막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처 보형물로 수술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보형물 제거와 피막 제거를 원하시는 예방적 수술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대학병원에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기가 수술했던 병원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수술이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용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15cm 이상으로 길게 가슴 밑선 절개를 해가지고 육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벗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막 뒤에는 갈비뼈하고 폐로 들어가는 늑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가 2명이 붙어서 아주 익숙한 의사들이 하실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하시기를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소수가 좀 있을 따름이죠. 다만 스무스로 수술한 분들이 이것도 편하지 않으니까 이물감도 있고 하니까 제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배꼽으로 다시 얼마든지 제거가 됩니다.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요 10 내지 1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따라서 스무스로 수술하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배꼽으로 다시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꼽으로 제거하시면 회복 시간도 굉장히 빨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또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스무스로 수술하신 분들은 흉터 걱정이 또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얼마든지 불편하시다면 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한 문제가 없는 양 그냥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이거 불편하신 것 같아서 빼시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배꼽으로 빼십시오. 보형물 제거한 날부터도 웬만한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